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이후 캠핑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공용 공간을 독점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이런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하는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바퀴가 날린 캠핑카는 여전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대전 갑천변 공용주차장.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한 곳에 캠핑카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장기 주차와 방치 차량은 견인 조치한다는 경고문에도 대부분 장기간 주차해 놓은 일명 알박기 캠핑카들입니다. 정작 갑천을 찾은 시민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 차를 돌려나가는 등 불편이 크지만 손을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번호판을 단 정식 차량이기 때문에 장기간 주차해도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텐트와 달리 캠핑카는 바퀴 달린 차량으로 취급해 단속 근거가 없는 탓입니다. 문제는 캠핑카 주인들이 이런 점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되시는 분들이 또 되셔요. 뭐 또 전화하면 또 왜 나한테만 전화하냐.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방치 차량은 강제 처리가 가능하지만 단속 후 2달간의 계도 기간 동안 바로 옆 칸으로라도 이동하면 단속 근거가 사라집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몇 바퀴를 돌아서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저 뒷주차장에 있는 차는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자리만 왔다 갔다 옮기면서 그 자리에. 특히 휴양지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알박기 텐트와 캠핑카에 몸살을 앓던 제주시는 협재와 금능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을 여름철 성수기 동안 유료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이제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박기 캠핑카는 여전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창립총회 재개최 가능 여부를 다투는 민사재판이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대전지법 제21 민사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윤강로 조직위 사무총장 내정자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자신을 공모로 뽑아놓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창립총회를 다시 해임하려 한다면서 재개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권 4개 시도 측은 대한체육회 협조 요청을 수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창립총회를 다시 열지 못하면 하계 유대회 준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창립총회가 내일 오후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일 오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 명 도시로 성장한 세종시에서는 학생 인구도 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집 근처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세종시 전체가 하나의 학군이라 멀게는 통학거리가 8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를 오가는 데만 무려 2시간씩 걸리는 학생들도 생기고 있는데 교육청과 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난해 세종시로 전학 온 2학년 양승식 군. 매일 아침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보다 1시간 이상 일찍 학교로 향합니다. 집 근처 학교가 정원이 꽉 찼다는 이유로 8km나 떨어진 학교로 배정돼 버스로 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성동 집에서 정류장까지 걸어서 15분, BRT 버스를 타고 30분가량 이동한 뒤 다시 학교까지 걸어가면 1시간가량 걸립니다. 등교하자마자 녹초가 되기 일쑤인 일상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애들보다 막 일찍 와가지고 앉아있다 보면 잠이 많이 와가지고 1교시에 내신에 잘 안 들어가는 과목이 있으면 자고. 등하굣길 피로 때문에 아예 매달 14만 원가량 비용을 들여 통학 차량을 빌리기도 합니다.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도 그만큼 늘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 바로 옆이지만 면 지역에 위치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학교를 잇는 교통편이 없어 20분 안팎을 꼬박 걸어야 하다 보니 등교 시간마다 자녀를 태운 학부모 차량에다 택시까지 동원되고 고등학생이 타면 불법인 전동 킥보드마저
통학에 쓰이는 실정입니다. 왕복 2시간씩 매일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을 대신해 대책을 내놓으라며 최근 세종시 의원이 가방을 메고 발언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은 일부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등학생을 위해서라도 좀 더 나서줘야 된다. 실제 인천이나 경기도 용인 등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제주도나 충북 옥천군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통학용 시내버스 노선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통학이 불편한 지역은 특별히 좀 더 이렇게 좀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TF를 구성을 했고 현재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인 세종시도 읍면 지역에만 투입하던 수요 응답형 버스인 두루타 운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 배치를 해서 학생들 통학을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선들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하지만 이런 대책들의 시행 시기는 대략 잡아도 내년 3월. 그때까지 학생들은 집과 학교 사이 2시간의 등하굣길 전쟁을 매일 치러야 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부남호를 가로질러 서산과 태안을 연결하는 도로가 착공 3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로써 태안 기업도시에서 서산 바이오 웰빙 특구까지 50분 걸리던 길을 3분 만에 갈 수 있게 돼서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대규모 단지 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충남 서북부 한가운데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자리한 부남호. 이 위를 가로지르는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가 착공 3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태안읍 송암리에서 서산 부성면 갈마리까지 610m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이로써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사이 거리는 26km에서 800m, 이동 시간은 50분에서 3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농경지로 돼 있었는데 태안은 태안 기업도시가 들어오고 서산은 서산 바이오 웰빙 특구가 되면서 이를 연계할 도로가 필요로 해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과 타이어 주행시험장,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이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되고 맞은편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에는 오는 2025년까지 농업 첨단 바이오 단지와 귀농 귀촌타운, 의료시설과 실버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두 지역 간 대규모 단지를 잇는 도로 덕에 접근성이 좋아진 것은 물론 단지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태안기업도시의 내방객 유입이라든지 또 투자자 유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남호를 가로지르는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는 접근도로 공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9월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 MBC에 국회 운영의원 28명 전원 설문조사 등 국회 세종이사당 관련 연속기획 보도가 모교 언론인클럽 2, 4분기 이달의 기자상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모교 언론인클럽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단은 세종이사당 관련 법률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도 이를 실행할 국회 운영규칙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을 집중 취재한 해당 보도가 세종이사당 설립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시의적절하게 알렸다며 기자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3일 모교 언론인클럽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서산시가 금동 관음보살좌상 소유권과 관련해 부석사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부석사 사찰 경내를 중심으로 33,480제곱미터에 대한 지표 조사를 벌여 8곳의 건물지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다수의 유물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6곳에 대해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정밀 발굴 조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금동 관음보살좌상은 부석사에서 1330년쯤 조성됐다 왜구에 약탈당해 1520년대부터 일본 관음사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시 개발위원회와 천안시 의회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약인 GTX-C 천안 연장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GTX-C 천안 현장이 천안역 증개축과 함께 원도심 제도약의 원동력이 되고 수도권 인구 분산과 천안시 인구 증가로 이어져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각 읍면동과 천안역, 터미널 등지에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GTX-C 연장에 대한 천안 시민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공주시 탄천면의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350여 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한 개동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7,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돈사 분전함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미등록 영아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안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지난해 출생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1명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고 천안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천안의 한 병원에서 출산 기록이 확인된 이 아기가 태어난 지 이틀 뒤 같은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가 발급됐다며 친모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송석봉 재판장은 10억 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보관 계좌에서 2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원심 판단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 기간과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태안해경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원산지 둔갑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염전 생산, 식용 불가 소금 유통, 유통 이력 허위 표시,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서산 태안 지역에서는 32개 업체가 6,820톤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과 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현재 조성을 추진하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카이스트 연구센터와 대학원 설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호수공원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원 부지로 대덕동 16만여 제곱미터를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대덕동과 우두동 등 3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당진천을 통한 도보 접근성과 홍수 재해 방지 기능, 수원 확보 등에서 대덕동 후보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